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0.48% 상승하면서 301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최근에 반등 이후에 눌림목 줬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추세를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 이 추세를 여기에서 돌파하죠. 11월 달에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양호한 흐름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0.42% 상승하면서 100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도 지금 미미하게나마 이 단기 하락 추세를 오늘 좀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씩 개선을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의 이 테이퍼링이 가속화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끝내겠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에 3번이나 하겠다 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죠. 이게 또 발표되면서 좀 한번 변동성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이 오미크론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더 이상 악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올해 산타랠리는 지금 오지 않고 있죠. 보시면, 작년에 코스닥 모습을 보시면요. 작년 12월 달에. 이때입니다, 이때. 코스닥이 강하게 올랐죠. 물론 작년에는 뭐 유동성이 풍부했고 시장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보통 이제 그 연말 가까이 되면 산타랠리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이제 산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반등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 작년에 12월 달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조용합니다. 시장 상황이 작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일부 대형주들 얘네들이 지금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 이 배당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기관들의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에서 이제 특정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내년 연봉 협상을 할 때 이제 수익률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자신들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아야 내년에 연봉을 좋게 받겠죠. 그런 효과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상승이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10억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슈냐면요. 대주주 양도세 시즌에 4조나 팔았다, 개인들이. 이 개인들이 일반 개인도 있지만 큰 손들도 있고 슈퍼개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개인 투자에 11월 달부터 6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6조 이상. 외국인과 기관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렇게 팔다 보니까 시장에 거래도 줄어들고 수급이 좀 약하죠. 이 양도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2월 28일이 되면 이때 양도세 10억 대주 양도세 확정 시점입니다. 30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확정됩니다. 이 10억이 뭐예요? 직계가족 다 포함이죠. 직계가족.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할아버지가 3억 들고 있고 아버지가 4억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3억 들고 있다 쳐요. 30일 종가 기준으로. 그럼 10억이 되잖아요.
그럼 대주주가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확정이 되면 내년 4월 이후에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 차익의 20%를 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금액 크신 분들은 양도 차익이 만약에 1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금을 최소 2억 이상 내야 돼요. 이 양도 차익이 지금 3억을 초과하면 25%니까 만약에 이 10억의 수익이면 25%가 2억 5천을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런 이슈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야 이게 뭐 해당이 안 되겠죠. 10억 대주주 이런 거는. 하지만 의외로 주식 자금이 엄청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시장 수급이 좀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 28일이죠. 28일 이후에 이제 이런 10억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 10억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 큰손들이라든가 이 슈퍼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 이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내년 초에 희비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해외 증시를 보시면 미국의 다우존스는 지금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왔죠. 나스닥도 지금 3일 연속 연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때까지 돌파 직전. S&P 500은 3일 연속 연봉이 나오면서 지금 종가상 지금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여기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미국 증시도 괜찮은 흐름이죠.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괜찮은 흐름이고, 국내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면 운수 장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운수 장비에서 특히 자동차 섹터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반등 수준이고 배당 이런 영향들이 있고 순환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전기전자, 건설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통신방송 서비스 등 오늘 대다수의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산타 랠리는 오지 않고 있고 오늘 산타는 안 올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좀 미미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10억 대주주 이 양도세 이슈가 사라지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 라고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기존에 잘 나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죠. 주도주.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제가 종목 차트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있을 때 부지런히 담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주도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년에도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고성장하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급증하는 종목들이죠. 지금 배당주라서 좀 반등하고, 그다음 윈도우 드레싱이라서 좀 반등하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고성장하는 산업에다가 실적이 급증하는 지금 쉬고 있는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메타버스 많이 말씀드리죠. 메타버스. 다음 주에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경제사회 대응 전략을 발표합니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첫 번째 정책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가 활성이 되고, 여기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유튜브처럼 이 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이 나옵니다. 이게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러면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11월 22일인가요?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 가셔야 되겠죠? 예, 담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내년 CES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 핵심 키워드가 로보틱스하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미래 그냥 미실현된 그런 산업이 아니라 현재 시작된 미래예요. 시작된 미래. 이미 실생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그리고 지금 이 패션 쪽, 내년에 패션 시장 키워드도 지금 Y2K 패션하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계속 메타버스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쪽 산업이 뭐 패션, 교육, 뭐 제조, 의료,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크죠? 전기차 배터리.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 바로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타버스 노래를 부른 거고, 이쪽 종목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메타버스가 단순 테마가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적이 받쳐줘요. 실적.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타버스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하라 그랬죠? 자, NFT. 대체 불가능한 코인. 2021년도에 NFT 시장이 1년 사이에 170배나 커졌대요.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NFT가 100배 성장할 수도 있대요. 물론 전망이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하고 이 NFT 쪽 시장이 앞으로 내년에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지금 산업이 뭐냐? 메타버스, NFT. 그리고 지금 애플카, 자율주행차죠? 애플카.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반도체. 근데 이 네 가지 산업이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죠. 많은 종목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산업 중에서 주목을 한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하고 이제 NFT 쪽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하고 NFT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애플카라든가 이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목들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네. 카카오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6월 24일 날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때 지금 추세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카카오는 여기 지점,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리면 추가 하락이 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카오의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안 좋은 이유가 벌써요. 최근 한 달간 수급을 보시면 기관은 150만 주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한 30만 주 샀고 개인이 120만 주 사고 있어요.
이러니 수급이 좋아질 리가 없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보시면 안 돼요.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아직 힘이 약하죠. 이것도 보시면 네이버도 수급을 보시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지금 80만 주 넘게 팔고 있고 기관도 7만 주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오늘 좀 반등을 했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반등이에요. 지금 반등. 그리고 만도도 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좀 반등을 했고 예, 자동차가 좀 오늘 반등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예,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APTC도 지금 반등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지세미캠은 EUV 공정에 포토레지스터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 인텍플러스 반도체 검사 장비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인텍플러스가 오늘 좀 급등을 했고 그러면은 시장에 오늘 조금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자동차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 제가 자주 말씀드린 펄어비스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약세죠. 주가 흐름이 약세입니다. 근데 펄어비스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개인이 42만 주를 팔고 있고 기관이 11만 주를 외국인 11만 주를 팔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기관이 50만 주 넘게 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들 사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팍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펄어비스. 그 다음에 컴투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때 쌍봉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급을 보시면 자 최근에 외국인이 한 57만 주 정도 팔았고 개인이 한 13만 주 샀고 기관이 43만 주 넘게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 자, 최근에 하락 이후에 11월달 고점 찍고 지금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누가 지금 사고 있냐? 보시면 개인은 140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은 50만 주를 팔았어요. 외국인이 200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소폭이지만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최근 5거래일 매매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다. 근데 기관도 좀 사고 있어요.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10억 대주주 양도세가 끝나면 제가 볼 때는 비상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덱스터라든가 위지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효과 관련주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컴투스 그 다음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가 괜찮은 위치라는 겁니다. 예. 많이 막 오르지도 않았고 수급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첨보라든가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하고 NFT 이쪽 산업을 최우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카 그 다음에 여기에 반도체 쪽 섹터 이런 한 5개 정도 섹터 5개 정도의 산업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억 대주주 양도세 악재도 사라집니다.
10억 대주주 양도세 악재가 사라졌을 때 큰손이라든가 슈퍼개미 등이 어떤 종목을 다시 매수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년에 고성장할 수 있고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쉬고 있을 때 부지런히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하지 않으시면 내년 초에 엄청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불금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안 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꼭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